이게 뭐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하면 우리가 오늘 필리버스터 방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어렵고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봤어요. 마지막에 윤석열이가 눈이 땡그랗게 떠져가지고 나 지금 내란죄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국민과 함께 뭐 싸우겠다는 식으로 이거 전 사실상 이거 계엄 선포에 준한다고 보거든요. 이거 좀 의원님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봐야 됩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지금 싸우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담화 전날 오후에 각 신문사의 데스크로는 내일 대통령 담화가 발표하는데 태극기 부대를 대규모로 동원하는 선동연설로 방향을 잡았다. 예. 이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선동연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언론사의 데스크 친구들이 좀 전화가 오더라고. 네. 그 나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내일 상황이 좀 심각할 것 같다는 거야. 이미 저 언론사에는 다 저 예고가 나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극단까지 간 거 아니냐. 어허. 우리가 이랬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 예상대로 담화가 나왔어요. 조금 예. 더 심하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 저기 지금 그 용산에 이 대통령 이 계엄에 보좌한 비서진들이 전혀 밝혀져 있질 않아요. 예. 그런데 분명히 관저에서 회의를 했거든. 그리고 그렇겠죠. 이 담화가 작성이 된 거라고. 이거 쓰는데 꽤 시간 걸린다고. 꽤 긴 연설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30분. 걸려요. 예, 예. 그러니까 몇 사람이 역할 분담해서 각자 파트를 쓰고 네. 한 사람이 종합을 하고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나온 거야. 예. 이렇게 보면 그 전날 이미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준비했다고 봐야 되고 관저에서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찍 12일 날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잠시 후에 틀어준 거지. 예. 요 순서거든요. 그러면은 녹화한 시간이 8시 몇 분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일단 준비하고 밤새 이제 그걸 갖고 준비를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때도 얘기 듣기에 이제 최후의 그 태극기 부대 10% 지지를 믿는다는 그 기조로 콘크리트. 시작됐대. 예. 부정선거. 이렇게 시작이 됐고 예. 이러는 와중에서도 내란을 방어하기 위한 정교한 논리. 그게 이제 내란에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예. 고의와 이걸 제거하기 위한 연설이에요. 그래서 저기 출소 유지하러 같이 내가 뭘. 그러니까 자기 방어용 연설이었다. 그래서 내란의 그 핵심 요인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때늦었던 게 이게 실기한 게 뭐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사령관들의 양심 선언이 꽤 나왔다. 또 국회에서 그렇죠. 현안 질의에서 사령관들이 다 불어버렸습니다. 네, 경찰청장 발언도 예. 뭐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결정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령관들 전화한 건 그냥 확인 전화였다. 이렇게 우기려고 했던 건데 곽중근 사령관이 11일인가 10날인가 예, 그 예, 왜 국회 국방위에서 예. 한 게 용산에 너무 치명타요. 특전 사령관입니다. 곽종근 그러네, 사령관. 곽중근. 예, 특전 그 사령관. 너무 치명타인 게 문 뚫고 들어가서 끌어내. 네. 요 전화였다는 게 이게 너무 치명타. 요 한마디가 형량을 10년 이상 올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저기 그러니까 자백이 나온 거죠. 자백이. 그러니까 예. 무기징역이다 사형이다 그러면 이건 형량은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요런 말들이 형량을 10년 이상 올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예. 저도 아.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방송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계엄군들이 예. 보좌진한테 맡기고 뭐 기자들한테 맡기고 뭐 당직자한테 맡기니까 삥 돌면서 예. 유리창을 막 열려고 노력하다가 유리창을 깨요. 깨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물품을 파손하는 거잖아. 손괴죠. 그러니까 왜? 네, 손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사람한테 집 밀리고 이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뭐 뒤쯤 했다 밀고 땡기고 이러다가 예.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막 그 안에서 뭐 소화기 터지고 막 예. 바리케이트 하고 했는데 그때쯤에 세게 압박을 한 게 아닌가 병사들한테.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면 공무원들이 절대 기물은 파손하면은 이게 증거가 남잖아 다 예. 카메라로 찍히고. 근데 예. 그게 참 어떤 압력이 있길래 저 유리창을 깼지 저런 행동을 함부로 못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곽중근 사령관의 양심 고백을 얘기 들으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예.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라는 그것만 이행을 안 한 건데 현장 병력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곽 사령관은 일단 명령을 받았으니까
수행할 준비는 해야 하려고 시킨 거거든. 그리고 거기도 의원님 곽종근 사령관의 말과 또 김현태 단장 얘기도 또 엇갈리는 게 또 많았잖아요. 엇갈리는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약간 지휘체계 혼선도 좀 있고. 당시 이거 현장에서 예. 우선 임무를 이해를 못 하고 간 거니까. 이건 이해도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경찰도 혼란이 있었고요. 특전사도 그날은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예. 극보수 태극기 부대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지하고 마음의 어떤 그 유안으로 삼는 거는 예. 사실 총선 때도 그러한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 네. 총선 때 부활절에 음. 시내에 어허. 부활절 뭐 무슨 뭐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치렀어요. 예. 그리고 그 치렀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이 윤석열 내란수계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활절 예배를 보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 막 총선 막 뭐 하고 뭐 윤석열이 지키자 하면서 막 예. 그때 제가 이제 부활절에 시내 나갔다가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막힌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했냐? 음. 윤석열이 그 의료 대란 예. 그 담화 발표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날 제가 부활절을 겪으면서 예. 그날 담화에 굉장히 제가 좀 긴장했던 생각이 듭니다. 뭘 얘기하려? 갑자기 겁이 좀 나더라고. 겁이 나죠. 예. 막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킨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는 그 메시아처럼 뭔가 메시지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뭉쳐라. 총선에서 예. 나를 지켜라. 예. 결국 실패했지만 예.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신인교회 핫스팟 현재 8,000분이 보고 계시고요. 네. 우리 기쁨 두배님의 아주 기쁜 슈퍼챗이 들어와서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인교회 핫스팟 최고 하트.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두배님. 기쁨이 뭐 3배 4배 넘칩니다. 아하. 기쁨 두배님 감사드리고요. 갤럽을 기다리신다. 지금 갤럽을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 저희는 일단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 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요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윤석열이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판례에 따라도 나 대통령 권한 행사한 거고 이거 통치행 이론을 갖고 와서 이게 카일 슈미트의 결단주의 아주 이게 폐기된 이론이거든요. 그 네, 옛날에 나치나 나치,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독재를 꿈꿨던 정치가들이 주로 활용했던 이 카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 통치행위를 얘기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판례도 약간 비틀어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식의 변소를 좀 어제 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게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나보다 예. 변호사인 신인규 변호사가 잘 아니, 너무 안 아는 건데. 맞아가지고 저도 이게 그런 판례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안 말하고 예. 그냥 통치행위라는 그 문구만 따가지고 본인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권한 자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건 맞죠. 예. 그렇지만 그 권한을 목적에 맞게 써야지 자기 쿠데타용으로 쓰면 그게 내란 아닙니까? 근데 우리 헌법과 개헌법은 이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네. 수없이 많은 견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 개헌을 건의하되 총리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국무총리 국무회의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예. 또 그렇게 해서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바로 해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는 통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개헌법에서는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지체 없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런 견제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은 법의 뜻은 대통령이 전행을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87년 헌법에서 이제 그 명문화되고 개헌법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그 5.18 영령이 우리를 지켜준 거야. 그 5.18 영령들 그 계엄의 부작용을 보면서 예.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는 없다. 예. 이래가지고 법제도를 정비해 놓은 게 오늘날 우리가 윤석열의 계엄을 무너뜨린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고쳐질 리도 없었고 예.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걸 해제할 수 있는 힘도 법적 수단을 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고도의 통치 행위가 아니라 유독 이 개헌 문제만은 적법하게 하라는 거고 예. 반드시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 헌법의 국군 통수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는 반드시 법과 문서로만 하라고 돼 있어요. 뭘 지가 구도로 결정하고 뭘 전부 위반이에요. 그리고 판례라는 것도 그게 97년에 전두환 내란죄 그거 이제 12.12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판례에 이런 내란이
저기 통치행위라고 얘기한 구절은 없고 예. 그거는 저 전두환 일당의 주장이라고. 그들의 주장인 거죠. 전두환 일당의 예. 주장을 지금 윤석열이가 그걸 하고 원용한 겁니다. 윤상현이가 하는 거고. 근데 윤 씨들이 전두환 사위입니다, 사위. 윤 씨들이 왜 전사입니다. 전사위. 전사위. 예.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난 민주화 이후에 30년 넘게 지금 37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37년 민주화된 그 하나의 서사라는 게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부인하면서까지 이제 자기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선전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 상대로. 아니 이렇게 호도하는 하면 거죠. 이제 태극기 부대가 벌써 이 논리로 간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오고 있어요. 아 벌써 지금도. 예. 예. 아니 근데 참 이 대한민국 검찰총장 출신이면 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니까 참 통탄스럽네요. 아니, 거기에다가 근데, 예. 저기 저 대학교 1학년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사형 판결 내린 게 윤석열 아니 아니요. 근데 또 아버지한테 고모수로 받기도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하도 부려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김지호 대변인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칼이라는 것도 의사가 쓰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지만 칼을 갖다가 강도가 쓰면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통치행위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법정에서도 전면 부인하면은 이거 굉장히 양형에도 안 좋은 영향 주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나중에 내란 재판에 아니, 어떻게 영향을 그러니까 받을 것 이제 같습니까? 검찰 평가 계시니까. 이제 뭐 예.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예. 이제 통치 행위로 내가 그랬다. 네. 그러면 법관들이 아 저 사람 진짜 할 말이 없구나. 내지는 요게 좀 이렇게 됐구나. 논리가 안 되니까. 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통치 행위라는 것도 법에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통치 행위에 뭐다 갖다 붙이면 안 우리나라 되죠, 통치 대통령이 언제 국회를 추노꾼처럼 쫓아가지고 다 추포해가지고 어디 벙커에 가두라는 그러한 통치 행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거 통용됩니까? 참수 작전까지 한 거 아닙니까?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솔직히. 국회 참수 작전이죠. 네. 예, 아니, 국회 요인 참수 작전이에요. 사실은 뭐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 지도자들 뭐 제 동료들은 그렇게 추적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네. 지금도 재판 중이고 검사들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추포를 당했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성이 안 차는 거지. 재판 그렇지. 과정에서 예. 확실히 구속이 안 되고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고 예. 오죽하면 그 이재명 대표 무죄 준 그 현직 판사 이번에 예. 그 사람을 다 이번에 추포하라고 그 명단에 넣었겠어요. 야. 진시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진짜. 충격이 충격입니다. 끝이 없어. 한 50배나 100 정도 했겠지. 그럼 열어보면 200, 300이 나오고 이게 끝이겠어요. 더 나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아, 이 망상의 이 무한성이라는 게 예. 이게 도대체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신 세계를 도무지 그러니까 짐작을 이 못하는. 사람이 예. 검찰총장이었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그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 사람 그 수사 받을 때. 아니 지금 사실상 예. 검사 하나에가 한 20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검찰 때문에 하나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그 검사들에 의해서 예. 그냥 억울한 기소 당하고 그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그게 성이 안 차. 아. 그게 성이 안 차고 이제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싹 쓸어버려. 예. 이번에 아유 말이 많어. 싹 쓸어버려. 그 얘기도 듣기 싫어. 아유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말이 많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정말 진짜 유치장에 가면은 조금 유치장 그 예. 저기 교도소장 직권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정신병 감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정신감정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 소자한테 예. 피해를 줄 수 있다. 근데 근데 독방까지 이제 안 오늘 싶은데. 김어준 예. 공장장에 그 사람 김어준 공장에 가끔 음모론적 사고를 하는데 예. 그 저기 일부러 정신인 이상을 드러내서 아. 저기 저 뭐 면책을 받으려는. 그 심신장애 뭐 비슷한 예. 뭐 책임 조각 사유. 혹시 이 전략 아니냐 이 남아가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랬잖아. 처음 대통령 대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법정에서도요 다 예.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들을 한 번씩은 하는데 다 기각됩니다. 그거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